안녕하십니까. 카페이녀 대표 애니어 킴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 학습 도구 중에 하나인 비주얼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카드가 새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출시된 카드를 설명하는, 이 카드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장수가 151장이고요. 내용물이 이렇습니다. 뚜껑이고요. 뚜껑을 열면 안에 이제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있는데, 뒷면은 이제 모두 이제 똑같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앞면에 이제 정보가,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주 그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원고를 좀, 이 카드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 카드의 활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학지사의 인사이트 중에서 이 그 학습 도구를 파는 그러한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페이지를 보면 이제 비주얼 애니어그램 그래가지고 비주얼 애니어그램은 각 유형의 특징을 그림으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카드 총 장수는 151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의 목차를 한번 좀 보면 애니어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란 무엇이고 힘의 중심, 날개, 화살, 그리고 상징 동물, 또 유형별 특징, 그다음에 심볼, 장단점, 그리고 9가지 유형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성격이 왜곡될 때 잊어버리는 것, 평생의 과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그리고 발달 단계, 자아 이미지와 집착 회피, 이상 동기, 유혹, 뭐 방어 기제 이런 식으로 악독과 미덕 다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다루는 건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제 한 장에 한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힘의 중심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요. 유형별 상징 색깔과 이제 설명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날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이 구유형의 날개를 가지고 있을 때, 1유형이 2번 유형의 날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유형당 한 장씩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이제 이렇게 해갖고 화살 이미지를 표시했고요. 화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1유형이 건강해질 때는 화살표 반대 방향, 즉 7유형, 1유형이 이제 스트레스 되게 되면 이제 화살표 방향 4유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고요. 1번 유형이 7번 유형의 상위 개념으로 이동한다 하는 얘기는 통합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위 유형으로 내려가도 성숙해지게 되면 4번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1번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위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건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제 1유형이 스트레스를 받는 미성숙 방향으로 가게 되면 7유형에서는 하위 개념을 이제 쓰게 되고 4유형에서도 물론 하위 유형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하위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이 카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가지 유형이 다 2장씩 해갖고 18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면 자신이 이제 스트레스 방향으로 갔을 때는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서 이제 나쁜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건강한 걸 취하고 또 불건강한 것을 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 특징이 44번이 이제 유형별 특징인데 한 유형당 한 장씩 해가지고 9장이 총 배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미지가 나옵니다. 1번의 이미지를 보면 딱 봐도 1번의 긴장감 또 완벽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고 이미지만 설명해도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이렇게 딱
폼을 잡고 있죠. 그래서 1유형의 특징이 이제 이렇다. 이제 도덕적이고 완벽하고 원칙적이고 공평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자기 유형을 보고 이제 특징을 이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자기를 더 이제 많이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번하고 5번하고 7번 같다. 그러면 3, 5, 7 카드를 3개를 딱 놓고 그걸 비교를 해보고 조금 더 자기에게 많은 내용 쪽으로 자기 유형을 추적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 활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따뜻한 이미지, 3번은 성공한 이미지를 그렸고요. 4번은 굉장히 독특한. 여기도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 이제 회색이에요, 원래. 근데 여기 지금 그 와이셔츠 컬러를 이제 회색으로 표시했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점잖은 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2번은 핑크 계열, 3번은 노란색입니다. 성공에 대한 그런 거고 4번은 보라색, 신비한 색이죠. 5번이 파란색입니다. 넥타이도 파랗게 이렇게 했고 6번은 베이직, 어디든지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고요. 그리고 약간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안전을 추구하고 그리고 좀 불안한 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렸고요. 7번은 정말 유쾌상쾌 통쾌한 그런 유형이죠. 스마일에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초록색이고요. 8번은 검은색이죠. 강한 리더 그런 이미지고 9번은 이제 황금색입니다.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평화주의자의 모습을 이미지를 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53번부터는 이제 그 유형별 상징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미하고 벌꿀.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거죠. 꽃을 수정하고 열심히 두 캐릭터가 처음부터 열심히 이제 하는 건데 이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고 이거는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했고요. 2번은 이제 사랑스러운 애완동물. 그러나 이제 화가 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분노를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3번 유형은 카멜리온과 독수리. 4번은 진주조개입니다. 진주조개하고 고양이. 개 그러면 충성스러운 개 그러면 1번의 이미지지만 사랑스러운 고양이는 이제 4번 밀당을 잘한다 그래요. 5번은 이제 사막 여우를 이게 형상화한 건데 혼자 땅굴을 파고 혼자 살죠. 관찰의 대가 부엉입니다. 6번은 사슴과 늑대입니다. 늑대는 떼를 지어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이 사슴은 굉장히 날렵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무리해서 잘 적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고요. 7번은 이제 원숭이하고 나비입니다. 나비는 이제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고 이제 원숭이는 이제 노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런 이미지를 했고요. 8번은 사자와 코뿔소, 9번은 코끼리, 좀 느린 부분이고요. 돌고래는 굉장히 영민하고 등치는 크지만 바다의 이제 황제죠. 그다음에 이제 심볼을 이제 몇 가지씩 이미지별로 했어요. 62번부터 이제 각 유형당 하나씩 9개 카드가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톱니바퀴 철저하죠. 그다음에 판사의 망치를 걸었는데 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러한 능력이고 시계입니다. 정확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 꼼꼼하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계단을 이미지 심볼로 정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커피, 남에게 이제 도와주는 선물, 사랑을 간직한 하트. 입술은 이제 다른 사람을 립 서비스하는 걸 잘하는 거죠. 2번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급약,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필요한 약. 3번은 이제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금메달, 스타, 이제 가면, 마스터키 이런 게 성공에 필요한 심볼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가지 유형을 전부 다 해놨어요. 9번은 이제 모나리자인데 이제 모나리자가 신비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9번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웃는 건데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원나잇자를 갖다 놨습니다. 끈기의 대가죠. 이제 마라톤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71번째 카드는 이제 장점, 다 장점 카드입니다. 71번부터는 1번의 장점, 2번의 장점, 3번의 장점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장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점. 그래서 80페이지부터는 단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9번부터 각 유형의 성격이 왜곡될 때 잊어버리는 겁니다. 착한 완벽주의자. 그래서 이제 성격이 이게 집착이잖아요. 이 완벽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집착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걸 잃어버려요. 즉흥성, 재미, 근심, 걱정 없는 유쾌함. 걱정 없는 유쾌함, 근심 걱정 없는 유쾌함, 이런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태평스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즐기려는 태도 같은 걸 많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유형이 집착할 때 잊어버리는 거를 이제 성격이 왜곡될 때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8번 같은 경우 보면 믿음직한 강한 리더인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그 소리난 감동, 이거를 잃어버리고 유연함과 친절함이나 용서와 동정심 같은 걸 잃어버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번부터는 이제 평생의 과제를 이제 캐릭터별로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평생의 과제예요. 평생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뭐 5번 같은 경우는 내부로 움츠러 들어서 지나치게 분석하기보다는 외부를 향해 나가서 활동에 참여하는 거. 이게 평생의 과제인 거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부에 나가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 이게 평생의 과제라는 거고. 이제 7번, 6번 같은 경우는 자신 스스로 결정을 습관 기르는 거. 결정력이 좀 약하니까 그 결정력을 강화시키는. 7번 같은 경우는 절제하는 거. 8번 같은 경우는 자기 모습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는 이제 이렇게 힘을 써서 이제 억압시키고 자기한테는 이제 스스로 관대하는 그런 두 가지. 양적인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 다른 표현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좀 정리하라는 그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아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107번부터 시작해서 또 9장은 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어떤지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연대기 화법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서사시 같아요. 장황합니다. 설명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좀 요약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6번부터 9장은 유형별 발달 단계입니다. 원래 이제 9가지로 나눠주죠. 근데 이 카드에서는 상중하 세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이 이제 목표 지점입니다. 내가 유형을 발전시켜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침착한 거, 윤리적으로 현명한 거. 이게 이제 상의 모습인데 세심하고 꼼꼼한 건 이제 일반적인 중의 가치이고요. 하가 되게 되면 완고하고 유선적이고 파괴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형의 발달 단계를 세 가지로 해서 9장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5번부터 9장은 유형별 자아 이미지하고 집착 회피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카드 중에서 그 12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은 이 카드에 있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전체 인여 그램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아 이미지, 집착, 회피 이렇게 9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34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그러니까 몇 장인가요? 51, 34, 17장. 17장은 9가지를 비교해서 한 장으로 축약시킨 그러한 겁니다. 자, 유형별 이상이 뭐냐? 9가지 유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별 동기도 이렇게 9가지가 다, 9가지 유형이 다 다르고, 유혹을 받는 것도 다 다르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성의 유혹을 받죠. 왜냐면 효율적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해야 이제 성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자꾸만 이제 효율성 이렇게 이제 나가다 보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7번은 방어 기제가 9가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렇게 하고 악덕 미덕, 함정, 근원적 불만, 딜레마, 하고 싶은 말, 내면의 소리, 희망 고문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완벽해져야 돼. 희망 고문이죠.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 집착과 이제 관련된 거죠. 내면의 공허를 지식으로 채워야 된다. 5번 같은 희망 고문입니다. 채울 수 없어요. 지배하고 군림해야 된다. 이것도 8번의 희망 고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걸림돌을 보는 거죠. 이제 3번 허영심. 허영심이 걸림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제 허영심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소탈하게 내 형편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유별 자기 타이틀, 뭐 1번 같은 경우 선의 챔피언. 난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의예요. 숨은 투사, 뒤에서 조력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투사이고. 7번 가능성의 계몽자들. 8번 정의의 수호자. 이런 타이틀 갖고 싶어 하죠. 유형별 모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책임지는 그런 거죠. 항상 일을 바로 잡을 것. 아닙니다. 왜 본인이 다 책임지지 않아도 돼.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도 본인이 책임질 일 아니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해석. 이것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사랑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랑할 때 속삭이게 되죠. 8번은 당신을 격렬하게 사랑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깊이 이해할 것이다. 4번 당신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9번 이런 사랑할 때 어떤 그 감정 상태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별 이해받고 싶은 속마음 있겠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워. 그래서 4번을 대할 때 그 4번의 특징과 4번의 행동 같은 것들을 이해해 주면 그 속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프로치 해주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7번 같은 경우 나는 정말 항상 긍정적이고 재밌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면은 없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부정적인 면이 당연히 있고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면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늘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재미있게 해주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는지 그런 이제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유형별 액세서리예요. 뭐 액세서리라기보다는 그 어떤 액세서리로 이제 유형을 설명하는 거죠. 3번은 멋진 이제 면세점의 명품 이 가방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멋진 명품. 6번은 스크래치가 안 나는 보석. 스크래치라고 하는 것이 그 불안전한 거잖아요. 스크래치가 나면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서 스크래치를 관리하는. 2번은 이제 따뜻하고 기분 좋은 귀마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액세서리를 9가지로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51장이 애니어그램의 총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 뭐 강의를 하거나 그리고 뭐 또 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자기 성숙을 위해서 자기가 하던가 방법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자기 유형에 관한 것만 뽑으시면 내가 5번이다 그러면 5번을 설명한 5번의 특징, 5번의 장점, 5번의 단점, 뭐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을 이 151가지 카드 중에서 자기에 관련된 것만 다 모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6번이다 그러면 6번만 다 뽑아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업장으로 되어 있는 9가지를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담을 할 때 또 유형을 자기가 찾지 못해서 내가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5번인 것 같기도 하고 6번 같기도 한 거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해보시거나 상담을 해보시거나 교육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상담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책
책도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 놓으면 그 책 한 권 전체를 들고 다녀야 되고 그 책을 펴고 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제 카드화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드에 다 이미지가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세워야 할 거고요. 제가 이 비주얼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원데이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주얼 카드를 모쪼록 좀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이 구입은 그 내가 댓글에다가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비주얼 카드 말고도 5가지 카드가 더 있어요. 그 카드에 대한 그 동영상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하나씩 올리고 할 거니까요. 애니어그램이 대부분 이제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고 학습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카드로 이렇게 서로 참가자들이 만지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드 제작을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데서 뭐 어떻게 카드가 제작돼서 나오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뭐 어디다가 나를 알리거나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서툰 사람이고 굳이 뭐 그렇게 한다는 게 나한테 좀 쉽지 않은 것이라서 그래서 그냥 독립군처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도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가까우신 지인들의 어떤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뭐 혼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투박하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애니어그램을 설명하고 필요하신 분 와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이제 카드, 비주얼 애니어그램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요하신 분 구입하셔서 편안하게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